퇴직 후 준비 부족하면 이런 사람들처럼 고통받게 됩니다. 30년을 일했는데 왜 이렇게 막막할까요? 퇴직은 누구에게나 언젠가 다가오는 삶의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순간이 닥쳤을 때 많은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 현실 앞에 충격을 받습니다. 정년까지 열심히 일해왔다는 자부심이 있었고 어느 정도의 퇴직금과 국민연금이 있을 거라 안심했지만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길고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은 지금 퇴직 후 삶은 제2의 인생이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중장년들이 퇴직 준비를 소홀히 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그 긴 인생을 계획 없이 맞이합니다. 결과는 분명합니다. 경제적 불안, 정체성의 혼란, 심리적 고립. 결국 인생 후반부는 불안과 후회 속에 휘청거리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 후 아무런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한 실제 사례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이후에는 은퇴 설계 전문가의 시선으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나는 은퇴를 꿈꿨지만 은퇴가 내 삶을 집어삼켰다. 정창호 가명씨는 서울의 중견 제조업체에서 32년간 근무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팀장까지 올라 승진도 경험했고 자녀들도 모두 대학을 졸업한 상태였습니다. 누구보다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온 이력이 있었죠. 퇴직 직전까지도 그는 나 정도면 노후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퇴직 후 받게 된 퇴직금 2억 2천만 원 중 절반은 기존 아파트의 전세금을 보태는 데 쓰였고 일부는 자녀 결혼과 생활비 지원으로 소진됐습니다. 1년 반이 지나자 예금 통장 잔고는 3천만 원도 남지 않았고 그제야 창호 씨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려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60세가 넘은 나이에 고용시장은 냉담했고 자신이 쌓은 경험은 대부분 디지털 시대의 흐름과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마트의 물류 보조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 일부를 충당했지만 체력적으로 오래 버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국민연금을 앞당겨 수령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월 92만 원. 그 금액으로는 최소한의 생활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지금의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은퇴를 준비한 줄 알았는데 사실 아무것도 몰랐더군요. 은퇴는 시작이 아니라 벼랑 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은퇴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준비하려면 전문가 칼럼 1. 퇴직은 재무적 이벤트가 아닌 삶의 재설계이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퇴직 준비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퇴직 이후의 삶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재설계입니다. 퇴직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며 자신만의 루틴과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관심 있던 분야의 자격증을 미리 준비하거나 취미를 소득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장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50대 이후를 위한 디지털 교육, 콘텐츠 제작, 소상공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습득하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2. 퇴직금과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층적 소득 구조 필요. 앞서 사례처럼 퇴직금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으며 국민연금도 현재 구조로는 충분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은퇴 후에는 3층 연금 구조로 불리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균형 있는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의 기본 골격을 구성하므로 납부 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 IRP 등은 근무 중부터 적극적인 운용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원리금 보장형에서 벗어나 중위험 중수익의 상품으로 리밸런싱해야 합니다. 개인연금은 소득이 있는 기간 중 소액이라도 정기적으로 납입하여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노후는 지출을 줄이는 시기라기보다는 수익원을 새로 구성하는 시기입니다. 금융 자산을 현금 흐름 중심으로 재편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3. 은퇴 후 주거와 건강 이 두 가지를 먼저 점검하라. 노후 생활의 가장 큰 고정비는 주거비와 의료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제하지 못하면 어떤 재무 계획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주거는 퇴직 전에 이미 다운사이징 또는 주거 안정화를 마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퇴직 후 급하게 주거 환경을 바꾸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소득과 직결됩니다.
퇴직 후 갑작스러운 질병은 치료비뿐만 아니라 장기 요양 비용까지 필요로 하므로 실손보험과 간병보험의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산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생활 구조입니다. 무리한 소비를 줄이고 소박하지만 안정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능력이 더 큰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4.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중장년들은 완전 은퇴보다 반퇴, 즉 세미 리타이어먼트, 세미 마이너스 리타이어먼트를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장 큰 돈을 벌기보다는 일정 소득을 창출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퇴직 전부터 퇴근 후 이 시간을 활용해 제2의 직업 실험을 해보세요. 블로그 운영, 쿠팡 파트너스, 유튜브 제작 등도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장년 대상의 경력 전환 컨설팅, 시니어 창업 지원 프로그램, 온라인 평생교육 플랫폼이 다수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경험 기반 강의, 코칭, 멘토링 등 지식 창업은 초기 자본이 거의 들지 않고 나이의 제약을 덜 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퇴 이후는 고립의 시간이 아니라 공동체를 다시 구성하라. 은퇴 후 가장 치명적인 것은 사회적 고립감입니다. 직장 내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면서 존재감 상실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곧 우울증과 심리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자신만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봉사단체, 동호회 등에 미리 참여해 관계의 기반을 만들어 두세요. 특히 남성의 경우 사회적 연결이 취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통력 훈련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연습은 퇴직 이후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준비된 변화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추락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모레의 노후를 바꾸고 지금의 관심이 10년 후의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창호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나의 은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그 답이 모호하다면 지금이 바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퇴직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준비 없는 변화는 고통이 되지만 준비된 변화는 기회가 됩니다.